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삼매의 전개를 말해주죠.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그런가 하면 그런 각각의 삼매에 이어서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력의 행, 빠다나 상카라 이렇게 나오죠. 삼매가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각각의 삼매에서 노력의 행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예, 요거 이제 그 경의 뒷부분에 가면 바로 이런 사여의족을 닦아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시메탈 헤헤탈을 이래서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이란 표현 자체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분석경, 사여의족의 분석경이 참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뭐 제가 누차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100일 법문의 과정에서 마무리에 이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을 공부할 때보다 그래도 그 사이 또 독성집과 별책을 한 번 더 독성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행에 대한 뭐 특히 입출십년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더 접근이 되었죠. 뭐 무엇보다도 이 수행에서 대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할 때 뭐 또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컵 안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물 안에 얼굴을 좀 비춰가지고 물이 얼굴을 비춰주면 보고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야겠다 라고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물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물이 잘 가라앉아 있어야 그 가라앉은 상태에서 뭐 기타 오염원들도 다 바닥에 가라앉고 이래야 하면 그 흔들리지 않게 된 잘 가라앉은 마음이 가라앉은 물이 모습을 비춰주죠. 그러면 그걸 보고 때를 씻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컵 안에 있는 물을 가라앉히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힐 것이냐 라고 하니, 첫째로는 컵 자체를 고정시켜야 한다. 컵 자체가 흔들리는 다음에는 뭐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흔들리는 거를 달리 고정시킬 방법이 없죠. 그래서 컵을 멈추고 그 다음에 멈춘 컵 안에서 아직 흔들리고 있는 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잘 정돈하는 뭐 이제 이런 과정. 그러면 그렇게 컵이 멈추고 안에서 물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얼굴을 비춰주는. 그래서 요런 전개 과정을 이제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거. 요것이 컵을 고정시키는 과정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컵을 삼매에 들었다, 컵을 고정시켰다 라고 하면 이제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컵을 고정시키는 힘은 이제 내려놓고
컵 안에 있는 물만 가라앉히는 일을 할 수는 없죠. 컵을 고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든 요 상태는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안으로, 컵 안으로 들어가서, 즉 산매 안에서 물을 가라앉히는 과정. 그게 참 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컵은 고정시켰는데 컵 안에 있는 물은 무슨 방법으로 고정할까? 가라앉힐까? 가만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뭐 이제 요런 결국 방법은 컵이 고정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컵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물을 다른 동력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라앉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컵을 고정하기 위해서, 즉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든 상태는 유지되는 가운데 그 유지된 위에서 안에서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마음을 고정시킨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요 과정이 내적인 시메사마타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진정되면 그 진정된 상태에서 컵 안에 물이 얼굴을 비춰주듯이 드디어 산매 안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준다. 자,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가지고 그 법의 사실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이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제 요런 호흡을 붙잡고 산매로 가는 거죠. 그 산매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그런데 요때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렇게 컵 안에 물을 고정시키는 요때는 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컵 안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리적으로야 달리 설명이 좀 어렵겠지만 수행에서는 산매에 들어가는 것은 호흡을 대상으로 하고 요거 니미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산매 안에서 마음을 진정시켜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이 찌따사 니미따,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요걸 해석해낸 게 참으로 수행의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아주 크리틱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 넘은 거죠. 심상, 니미타와 찌따사 니미타의 관계로 니미타를 붙잡고 산매에 든다. 니미타가 호흡이다. 그러면 거기서 알고 경험하는 거, 이렇게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때 법이 드러나는 요 과정이죠. 니미따의 과정, 찌따사 니미따의 과정. 그러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현상의 영역이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사실 무상고 무아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요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낸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요번 별책 수행경전의 독성과 공부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제 사여의족을 이제 보자면 아마도 요렇게 찌따사님이다. 심상, 수를 대상으로 마음을 진정시켜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사여의족을 분석할 때에 이해했던 부분과 조금의 차이, 좀 더 발전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여의족의 분석경이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를 말하면서 네 가지 삼매를 말하면서 이어서 노력의 행을 갖춘 사여의족 이랬거든요. 요 구조가 이제 조금 입출신령경의 해석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념처경을 보면 어떤가요?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사념처이면서 소분류까지를 보면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가 하나의 원판 단수로 나타나고, 수념처가 하나의, 그러니까 소분류 없이 그대로 하나의 대상인데 3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 복수로 나타나고, 심념처도 소분류 없이 그대로 하나의 대분류 대상인데 조각나지 않은 하나의 원판이어서 단수. 그리고 법념처는 5가지 소분류로 구성되는데 이 소분류된 대상들이 그대로 5개의 조각이나 6개의 조각이나 7개의 조각, 5개 조각이 2개죠. 그리고 4가지 조각. 이런 식으로 조각들에 의한 원판이어서 복수. 이제 요렇게 신수신법 사념처의 대상을 제시해주고 그 출발 자리를 말하면서 대념처경의 특징은 뭔가요? 이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후렴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념처의 호흡, 들숨날숨에 대한 부분도 입출신령경이 말하는 16단계 중에 앞에 4단계 신념처의 성취 과정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후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를 이끄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준단 말이죠. 자, 사여의족의 구조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는 것이 그대로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이고 거기서 노력의 행들을 갖췄다라는 요 노력의 행들, 요 과정이 대념처경의 구조로 보면 후렴에 해당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사여의족을 다 읽고 이어가지고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비구는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가 라는 부분을 독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이제 정진의 삼매와 마음의 삼매 부분을 독성할 거거든요. 그리고 모레 가면 관찰의 삼매하고 이제 마무리 부분 이렇게 독성할 건데 보면 그 관심의 삼매에서 오늘 독성한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로부터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은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가 하는 요 구조가 관심의 삼매뿐만 아니라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자 우리가 대념처경이 그 각각의 소분류 대상들을 시작을 제시하고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끌었고 신념처경에서는 신념처 부분과 관련해서 뭐 4가지 선 포함해 가지고 후렴이 나타나는데 그 후렴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내는 부분까지로 나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후렴이라는 것이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의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사여의족이라는 이 깨달음의 길도 그대로 앞에서 어떤 대상의 부분, 대상과 관련해서 삼매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뒤에 부분을, 그러니까 노력의 행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후렴으로 나오는 거구나. 후렴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끄는구나.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 사여의족의 구조를 보면 이제 또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고 하는 요게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신법하고 대응하는 거. 입출직념경이 말하는 16단계를 4단계씩 나눠서 신념처의 완성,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관심의 삼매라는 게 뭔가요? 관심이라는 게 관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식과 행위에서 지금 인식을 하는데 내입처라고 하는 인식의 주관이 있고 외입처라는 인식의 객관이 있죠. 그럴 때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함으로써 공동주관,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게 욕탐, 찬다, 라가, 지나친 관심 이러잖아요. 관심의 삼매라고 말하는 요 관심이 바로 찬다. 행위를 싣고 와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인식에. 그럴 때 이 관심의 삼매라는 것이 4단계 삼매의 첫 번째에 있다는 건 뭔가요? 바로 그거죠, 뭐.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요 외입처를 대상으로, 그럼 촉이죠? 신과 촉, 신내입처와 촉외입처. 관심이 와가지고 내 마음이 호흡이라는 요 대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주는 일. 요 묶어주는 일을 관심이 하는 거잖아요. 이 관심이 잘 묶어주면 신내입처가 촉외입처인 호흡을 떠나지 않게 된다. 요게 뭔가요? 이어보는 거고, 이게 삼매죠. 신념처 수행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심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진의 삼매 이랬는데, 이 정진이라는 게 뭔가요? 예, 우리가 계속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 4가지 삼매 수행에서 보면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요 부분이 뭔가요? 이렇게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사람,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수행자는 방일한 자고,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자는 불방일한 자다 라고 해서 노력하는 것의 1차적인 성과를 법이 드러나는 것, 내적인 심의 삼았다, 요 자리에 두잖아요. 정진의 삼매 위리야 사마디라고 하는 거 뭔가요? 예, 바로 이렇게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리고 요거 좀 전에 말했던 찌따사니미타, 심상, 수를 대상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념처의 과정이잖아요. 입출식념경의 16단계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 16단계를 넷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단계, 수념처의 성취 과정. 바로 요게 노력이라는 말, 정진이라는 말로 지시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 요거 정진의 삼매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마음의 삼매라고 하는 게 바로 심념처. 그래서 정진의 삼매, 수념처의 과정에서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시키는 요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심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 심을 닦는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요거죠. 그래서 입출식념경에서는 염정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의 삼매, 요거 심념처의 과정이죠. 그리고 관찰의 삼매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법념처 의뢰되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요 관찰의 삼매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대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의족을 해석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여의족이 분석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보면 관심, 정진, 마음, 관찰이라는 네 가지 삼매는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심법에, 금방 설명드린 대로 신수심법이라는 대분류 대상으로 대응하고, 대념처경이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후렴과 대응하는 부분이 바다나 상카라, 노력의 행 부분이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관찰의 삼매를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래서 법념처이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포함하는, 요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관찰의 삼매는 그대로 법념처가 되고, 대념처경이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이 부분은 노력의 행들의 부분이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찌따사 니미따의 과정, 컵을 멈춘 다음에 컵 안에서 물이 진정되게 하는 그 과정이 니미따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고, 찌따사 니미따를 대상으로 안에 물을 진정시키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요 설명이 그대로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되는 거. 그래서 관심의 삼매는 신념처의 성취가,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네 단계 분류, 신념처의 완성 과정, 니미따가 대상이 되는 거. 정진의 삼매는 입출식념경의 수념처의 성취 과정, 찌따사 니미따, 심상이 대상이 되는 과정. 마음의 삼매는 그대로 입출식념경의 심념처의 성취 과정,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염정지의 과정. 그리고 관찰의 삼매는 그대로 법념처의 과정으로 해서 여실직연에 가는 요런 대념처경의 신수심법을 그대로 사여의적으로 옮겨 놓으면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가 된다. 대념처경이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과정, 역시 분석경에서도 요 부분을 후렴이라고 말해도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노력의 행들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요것이 후렴의 역할을 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체 과정. 요렇게 사여의족의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겠어요. 뭐 아직도 제가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요 노력의 행들, 이제 오늘 말하는 요 후렴이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체 과정을 제시하는 요 부분을 뭐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는 형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또 좀 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우리가 시도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지난번 100일 법문에서도 제법 많은 부분 접근을 했고, 요번 수행경전, 그러니까 별책 독송하는 가운데에서도 제법 많이 접근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부족하죠. 그래도 또 이어서 독송하다 보면 다음번 또 다시 별책 부분을 독송하게 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접근이 되겠죠. 예, 지금 우리가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이만큼 접근해가고 있는 과정, 이 과정이 더 반복되다 보면 오늘 제가 아직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고백할 일이 없어질 때가 오겠죠.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온 것도 이 세상에서 진짜 엊그저께 제가 어떤 법회에 좀 참석을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참선 강의를 하는 어떤 이가 죄송하지만 참 모르면 용감해. 아유, 참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명상은 수박 겉핥기 하는 거고 참선은 알맹이를 먹는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 명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나 했더니 아이고 이 명상이 초기 불교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을 명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명상 수행이 수박 겉핥기 하는 거에 불과하고 이먹고 붙잡고 강화선을 해야 그게 진짜라고 이래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 모르면 용감하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함을 말하고 있지만 이만큼 삶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의 수행을 정말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 신념경을 이만큼 해석해내고 사여의족을 이만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공부 자리가 세상에 없죠. 아직 부족하다 해도 절대 평가로는 아직 다 못 왔지만 상대 평가로는 우리가 제일 앞에 있다. 우리가 이끌고 가야 한다, 이 공부를. 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가야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선두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번에 조금 더 성장했으니 다음번 독송 때는 조금 더 많이 성장하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는 수행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될 거다. 네, 요렇게 우리가 좀 크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독성 그리고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상류다니까요 공부하겠습니다.